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재채기와 끊임없이 나오는 콧물 때문에 괴로운 비염 환자들. 보통 꽃가루 날리는 봄철 지내기가 제일 힘들다고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요즘 같은 가을에 증상이 가장 심해진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좋은 가정 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유독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짝 그렇지만 코끝이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계속 나오고 재채기가 심한 이 비염 환자들이에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 근데 얼마나 많은 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최근 5년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은 작년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은 644만 9,940명으로서 2010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도 1,678억 원에서 2,181억 원으로 30% 늘었는데요. 비염은 코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물질에 의해서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세 가지 주요 증상을 보이는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특정한 계절에만 발생하는 계절성과 1년 내내 계속 생기는 통년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식물의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계절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꽃가루는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나무 꽃가루, 초여름엔 풀꽃가루, 가을에는 잡초 꽃가루가 주로 작용합니다.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진먼지들이라든가 동물털, 바퀴벌레, 곰팡이와 같이 1년 내내 볼 수 있는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이 요즘 같은 때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알레르기 비염의 진료자를 분석해 본 결과 9월과 10월에 평균 진료 인원이 각각 114만 6,022명, 107만 6,994명으로서 3월과 4월보다 30% 이상 많았습니다. 네. 전체 환자의 22.7%가 9월, 10월에 집중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봄보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원인은 아마도 가을철에 많은 쑥이라든가 돼지풀이라든가 환삼 덩굴 등의 꽃가루가 퍼지면서 알레르기를 크게 유발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기온 변화도 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원인입니다. 네, 증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저도 그렇지만 약간 감기랑 증상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그 갑작스럽게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하고요. 또 맑은 콧물이 흐르고 코막힘 같은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또 눈, 코 주변에 가려움도 많습니다. 재채기라든가 콧물이 흐르는 증상은 보통 아침 기상시에 심했다가 네. 오후로 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점막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물질에 노출되면서 과민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극 부위로 IG 항체를 매개로 하는 호상구 등의 염증 세포가 모이고 세포들이 분비하는 다양한 매개 물질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콧물이라든가 코막힘, 재채기 증상은 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기는 열이라든가 피로, 몸살, 인후통 등이 있고요. 또 증상이 점차 진행되고 일주일 정도의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없고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고 코점막에 부어오르게 되면은 광대뼈 안쪽의 공간인 부비동과 코가 연결된 통로가 막히면서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뼈 근처가 뻐근하고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알레르기 결막염도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눈 주위가 부어오르기도 하고 눈이 가렵고 눈물을 흘리고 결막에 충혈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뭐 생명 위험을 주지는 않지만은 증상에 따른 고통과 불편으로 삶의 질에 저하가 옵니다. 네. 또 수면 장애가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졸릴 수가 있고요. 또 일상생활이라든가 여가, 체육 생활에 어떤 제한이 생깁니다. 집중력 장애로 학습 능률이 저하되고요. 직장인의 업무 능률이 떨어집니다. 천식과 동반된 비염의 경우는 비염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천식이 악화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으로서는 중이염이라든가 부비동염, 인후두염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예.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또 우울증, 불안증 유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소아에서는 알레르기 염증으로 인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막힘, 비음, 구강호흡, 코골이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얼굴 발달 이상이나 부종교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게 아무래도 완전히 나을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이 원인을 찾아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그런 환경 조절 등의 회피요법과 또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약물요법, 면역요법 등이 있습니다. 또 보조적으로 수술요법을 또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네. 회피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지만 완전히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염 약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항히스타민제가 있고요. 이것은 가려움이라든가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 완화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항히스타민제는 코 막힘에는 효과가 좀 덜한데요. 코 막힘을 호전시키는 약물로서는 코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비충혈 제거제가 있습니다. 흡입용 비충혈 제거제는 일주 이상 또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후 반작용으로 오히려 코가 더 심하게 막히는 난치성인 약물성 비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연속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또 국소 비강용 스테로이드제는 중등도 이상의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보통 투여 후에 7시간 또 8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면서 최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증상에는 항히스타민제라든가 비충혈 제거제만큼 효과적이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증상 조절과 장기적인 예방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라든가 환자가 또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역요법을 또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 좀 전해주시죠.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환경 조절을 통한 회피요법입니다. 네. 원인 물질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는 섭씨 25도 또 습도 80도 이상, 즉 따뜻하고 습하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대개 떨어진 사람의 비듬은 먹고 살며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카펫, 천으로 된 소파, 옷, 인형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는 1, 2주에 한 번씩 55도 이상의 고온 세탁을 해줘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매트리스, 카펫, 천으로 된 소파, 인형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네. 실내는 2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또 40에서 50% 습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탄자라든가 소파 등의 가구는 작은 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헤파 필터가 부착된 진공 청소기로 또 청소해줘야 됩니다. 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야 효과적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진먼지 진드기 향원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30분 이상 공기 중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은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코점막에 분무를 한다거나 세척을 해주게 되면 코점막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평소 알레르기성 물질을 최대한 피하는 건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베개나 이불 같은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삶거나 실내를 자주 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